오늘은 추세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고점과 저점을 높이면서 올라가는 상승 추세 구간에서는 저점과 저점을 연결하게 되면은 상승 추세선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후에 주가가 상승 추세선을 이탈을 하고 고점과 저점을 낮추는 하락 추세를 만들게 되면은 고점과 고점을 연결한 하락 추세선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 단순한 추세선 하나가 매수 관점으로 주식을 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의미를 부여합니다. 이 상승 추세선 위에서 주가가 움직일 때는 매매에서 수익을 낼 가능성이 높고요. 물려도 홀딩하면 빠져나올 기회를 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락 추세선 아래에 주가가 있을 때는 매매에서 수익을 내기가 쉽지가 않고요. 매수했다 물리게 되면은 물타기를 하면 할수록 손실이 커질 가능성이 높은 구간입니다. 그래서 이 하락 추세선 아래에서 주가가 움직일 때는 최대한 많은 현금을 보유하고 보수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고요. 그럼 언제 다시 주식 투자를 하는 것이 유리하냐 하면은 이 고점과 고점을 연결한 하락 추세선을 돌파한 이후에 주식 투자를 하는 것이 유리하다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간단하지만 이 내용을 지키지 못해서 이 상승장의 수익을 지키지 못하고 이 하락장에서 대부분 큰 손실을 입게 되는 이유입니다. 코스피 차트로 설명을 드리면 코로나로 인해서 급락이 나왔고요. 바닥을 찍은 이후에 유동성 장세로 인해서 1년 이상 상승 랠리가 나왔습니다. 이런 상승 추세를 만들면서 주가가 움직일 때는 저점과 저점을 연결한 상승 추세선을 만들 수가 있고요. 이 상승 추세선 위에서 주가가 움직일 때는 매수해서 수익을 낼 가능성이 높고요. 물리더라도 순환매가 돌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물타기에서 빠져나올 기회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이 상승 추세선을 이탈을 하고 고점과 저점을 낮추면서 하락 추세를 만들면서 주가가 움직일 때, 특히 고점과 고점을 연결한 이 하락 추세선 아래에서 주가가 움직일 때는 주식으로 수익을 내는 게 만만치 않고요. 최대한 현금을 많이 보유한 상태로 이 상승장에서 벌어놓은 돈을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 변곡이 나오고 하락 추세로 변환이 되었을 때 장기간의 상승 추세가 몸에 뱄기 때문에 매매 습관을 바꾸는 게 쉽지가 않고요. 상승 구간에서 매매했던 매매 습관을 계속 이어가다가 이 하락 구간에서 손실이 누적이 되고요. 결국 큰 손실을 보는 투자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추세선을 항상 염두에 두고서 주식을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이 하락 추세 구간에서는 최대한 보수적으로 매매를 하고요. 이 하락 추세를 돌파 이후에 주가가 이 위에서 움직일 때 다시 적극적으로 주식에 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종목에서도 적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 이 셀트리온을 보시면 저점과 저점을 연결한 상승 추세선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 위로 이렇게도 상승 추세선을 만들 수가 있고요. 어찌되었건 이 상승 추세선 위에 주가가 있을 때 매매를 하는 게 유리하다는 것입니다. 물리더라도 물타기 하면서 버티게 되면은 수익을 내고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물리더라도 또 버티면은 또 수익을 내서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이 추세선, 이 상승 추세선을 이탈하게 되면은 다시 이 상승 추세선 위로 복귀하기 전까지는 횡보 또는 하락 추세를 만들면서 주가가 움직일 가능성이 높고요. 이 추세선을 이탈하고 나니까 횡보 이후에 중장기 하락 추세를 만들면서 주가가 계속 빠졌습니다. 이 구간에서는 물타기 하면 할수록 손실이 점점 커지는 거죠. 그럼 언제 다시 매수 관점으로 대응을 할 수 있냐면은 고점과 고점을 연결한 하락 추세선을 만들었을 때 이 하락 추세선을 돌파하고 이 추세선 위에서 주가가 움직일 때 매수하는 게 유리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보면은 이 하락 추세를 돌파하고 그 위에서 횡보하는 과정을 거치다가 이렇게 상승 추세를 만들면서 다시 올라가는 구간이 만들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인 추세선의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것이고요. 종목마다 모두 조금씩 다르게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본 추세선의 개념은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고요. 결론은 하락 추세선을 돌파 이후에 매수하게 되면은 수익을 낼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입니다. 이 에이지랜드를 보시면 고점과 고점을 연결한 하락 추세선을 만들 수가 있고요.
이 고점, 이 고점 이후에 주가가 저점에서 반등이 나왔을 때 이 하락 추세선 상단에 부딪히고 밀렸었죠. 그런데 이날 이 하락 추세선을 돌파하는 양봉이 만들어졌습니다. 매수 관점으로 대응을 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이 종목이 오늘 25%가 넘는 급등이 만들어졌습니다. 이 종목을 추천을 드린 이유였고요. 물론 이것 말고도 여러가지 매수해야 되는 근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추후에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다른 예시 종목도 말씀을 드리면 이 CS 윈드를 보시면 고점과 고점을 연결한 하락 추세선을 만들 수가 있고요. 이 하락 추세선을 돌파하는 양봉이 나왔을 때 매수 관점으로 대응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하락 추세선을 돌파 이후에 주가가 상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KC텍이라는 종목도 보시면 고점과 고점을 연결한 하락 추세선을 만들 수가 있고요. 이 하락 추세선을 돌파 이후에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식을 하면서 고려해야 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지만 그 중에서 이 추세선은 기본 중에 기본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해를 하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최근에 온라인 강의를 원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2024년 업그레이드된 온라인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15년 동안 패턴 매매 한 가지만 연구했습니다. 주식을 하는 데 있어서 새로운 전환점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초보자분들도 반복 연습하면 꾸준히 수익을 내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네이버 카페 공지사항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